네, 안녕하십니까. 자, 선박관계법규. 자, 첫 번째 법입니다. 자, 우리 선박관계법규는 우리 국내법하고 국제협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는요, 우리 국내법에서 15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제협약 쪽에 관한 문제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장 첫 번째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법 조문을 중심으로 자, 중요 포인트, 특히 또 우리 시험이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주로 이제 숫자 같은 걸 잘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것을 암기하시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이죠. 자, 우리 챕터 1입니다. 자, 선박 입출항 법이라고 줄임말 하는 것이에요. 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일단 1조 내용이죠. 자, 일단 우리 이 법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가 선박 입출항법이다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우리 시험의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일단 입출항법에 관한 테마에서는 우리 시험이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문제 정도요. 자,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보통 이제 5개 장으로 보통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예선 등에 관한 것은 일단 차치하고 5개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총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일회 시험에서는 총칙 부분은 출제가 안 됐지만 여전히 잘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총칙 쪽에서는 용어 문제입니다. 용어 문제는 일단 준비는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장에서 공부할 것은요. 자, 우리 입항이나 출항 그리고 정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입항 또는 출항이죠. 자, 그리고 정박. 자, 이 대목을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항로하고 항법이지요. 항로하고 항법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으로 놓고 보면 이 항법의 원칙에 관한 것들이 있죠. 여전히 잘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위험물 관리입니다. 위험물 관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일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 위험물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선박 수리 허가 대상이 되는 걸 물어봤던 문제가 한번 기출되기는 했네요. 그래서 위험물 관리에 관한 테마도 하나 체킹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째 장에서는 수로의 보전입니다. 자, 이 수로의 보전이 있죠. 자, 이 대목도 일회 때 한번 출제가 됐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투기할 때 투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키로수를 물어봤던 문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물 관리하고 수로 보존 쪽에 관한 것은 우리 1회 때 한번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용어라든가 항법 기타 등등은 출제가 자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사항은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 선박 입출항법의 목적에서는 자, 무역항의 수역 수상구역 등이 나오죠. 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출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아울러서 선박 운항의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용어 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 쪽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것이 자, 거기 보시면 무역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때는 전체를 암기는 어렵더라도 특징 단어를 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무역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경제나 공공의 이해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주로 외항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항은 주로 이제 외항선이라는 이 표현. 그래서 외항선이 입항 출항을 하는 항만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로 외항선이 입항이나 또 출항을 하는 그러한 항만, 자, 이것을 무역항이라고 부른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 나오죠. 자, 일단은 두 가지 것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입니다. 자, 두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무역항의 수상구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등의 개념에서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봐야 될 것이 자, 수상구역 밖입니다. 자, 수상구역 밖에 수역시설로서 우리 관리청이 지정고시를 한 것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상구역 밖의 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상구역 밖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수역시설을 의미한다. 자, 이 수역시설로서 일반적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수상구역 등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수역시설로 서게 되는 것들이요, 항로라든가 정박지, 또 우리 소형 선의 정박지 또는 선회장이 나오죠. 선회장이라고 해서 우리 배가 회전할 때 돌릴 때 필요한 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상구역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뿐만이 아니라 수상구역 밖에 있는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그 부분도 수상구역 등으로 보겠다라는 개념을 봐두시면 되겠네요. 또 세 번째로는 관리청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관리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리청의 의미는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일반적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고요, 지방관리 무역항이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관청을 관리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관리 무역항이다라고 할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회장이라고 쓰겠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지방관리죠. 지방관리 무역항입니다. 자, 지방관리 무역항에서 일반적인 관리청으로 분리되는 것은 우리 광역지자체장입니다. 자, 광역지자체장을 우리는 묶어서 시도지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시도지사 속에는 우리 특별시장이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죠. 자, 그걸 합해서 말할 때 시도지사, 즉 한마디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청은 여러분 일반 회장하고 시도지사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가장 기본이 선박 개념이죠. 자, 선박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입출항법에서 소개되고 있는 용어에서 선박 개념에서는요, 자,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 거기 기선이 나오죠. 자, 기선이라는 것은 기관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선박, 또 수면 비행 선박도 들어가죠. 자, 그것을 우리는 기선이고 일반적 선박 입출항법에서 말하는 선박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또 범선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범선이라는 것은 돛을 다는 거죠. 그래서 돛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일종의 선박을 범선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부선입니다. 자, 부선이라는 것은 자력 항행 능력이 없다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자력 스스로 항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른 선박에 의해 가지고 끌리거나 내지는 밀려서 항행하는 그러한 선박을 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선은 스스로 항행 능력은 없다. 한마디로 다른 선박에 의해서 끌리거나 밀리는 선박을 부선. 자, 우리 기선이라는 것은 말로 기관이죠. 그래서 기관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것. 범선은 돛을 사용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선박 개념은 세 가지. 기선, 범선, 부선.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예선이 나오죠. 자, 예선 개념은 우리가 예인선이 있잖아요. 우리 예인선이라고 해가지고 예인선 일종의 이제 다른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또는 밀어서 이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박을 예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인선 중에서 예선 중에서 무역항에 출입 또는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 또는 접안 또는 일반적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예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인선 중에서 다른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다른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내지는 민단 이야기죠. 밀어서 이 선박이 즉 다른 선박이 이안하든가 접안하든가 내지는 우리가 계류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조하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조 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예선이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용어에서 또 중요하게 받을 것이 우선 피항선이 나옵니다. 자, 우선 피항선에 관한 것은 일단 종류를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용어상의 문제에서는 우선 피항
피항이라는 피한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되는 그러한 선박을 우선 피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피항선의 종류가 거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되는 그런 선박을 의미합니다. 자, 뭐 우리 우선 피항선으로 소개되는 것들이요.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부선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부선은 다른 선박에 의해서 자,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즉 자력 항행 능력이 없다는 걸 배웠잖아요. 이런 부선은 자, 기본적으로 우선 피항선에 들어갑니다. 자, 대신 이제 이 부선 중에서는 두 가지 것을 단서 조항에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만약에 그 부선이 A인선에 의해서 끌거나 자,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인선에 의해서 만약에 끌리거나 밀고 있다면 그때는 A인선, 부선 있죠. 그래서 A인선이나 부선을 모두 부선으로 보겠다. 다시 말하면 우선 피항선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앞항부선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우선 피항선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 앞항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A인선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인선에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선을 앞항부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앞항부선은 우선 피항선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일반적 부선은 우선 피항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주로 자, 우리 노와 삿대로 운항하는 선박이 나오죠. 그래서 노나 삿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나 삿대로 운항한, 즉 운전한 선박은 우선 피항선에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는 예선도 나오죠. 그래서 예선도 우선 피항선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봐두시고, 자, 또 네 번째는 우리 항만 운송 관련 사업입니다. 자,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이죠. 그래서 관련 사업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다. 그래서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일반 해양 환경 관리업입니다. 자, 이 대목 여러분들 해양 환경 관리업이다. 자, 그 등록을 한 자죠. 등록한 자, 또 해양 폐기물 관리업입니다. 자, 해양 환경 관리업이나 폐기물 관리업이죠. 자, 등록을 한 자가 역시 소유하고 있는 선박도 우선 피항선에 들어간다. 우선 피항선의 종류를 체킹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양 환경 관리업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 폐기물 관리업이죠. 자, 이게 등록한 자가 일종의 소유한 선박도 우선 피항선에 들어갑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볼 것이요. 일반적으로 폐기물 해양 배출업이 나오죠. 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입니다. 이번 폐기물 해양 배출업에 등록한 선박이죠. 자, 그래서 등록을 한 선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기물 해양 배출업에 등록한 선박은 제외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선 피항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한마디로 해양 환경 관리업에 등록했거나 또는 해양 우리 폐기물 관리업에 등록한 자, 그 자가 소유한 선박은 우선 피항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양 관련된 환경 관리업이 나오죠. 자, 또는 폐기물 관리업입니다. 자, 여기서 소유한 선박은 우선 피항선이 됩니다. 하지만 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이라고 나오죠. 자, 해양 배출업 자, 이게 나오면 여기서 등록한 선박은 제외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 예외 조항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는 여러분 자, 기타죠. 자, 이거 예외 총 톤수 자, 20톤 미만이 나옵니다. 자, 총 톤수 자, 20톤 미만의 선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숫자 개념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20톤 미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선 피항선으로 분류되는 것은 자, 이렇게 6가지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선은 우선 피항선에 들어갈 것이고 아울러서 노나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또 예선도 우선 피항선입니다. 또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 일반적 해양 환경 관리업이라든가 해양 폐기물 관리업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 대신 여기서 조심할 것은 폐기물 해양 배출업에 등록한 자는 우선 피항선이 아니다. 그저 소유한 선박은요. 자, 그리고 총톤수 20톤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은 또 하나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피항선에 관한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용어상 문제에서는 여러분, 자, 우리 정박이 나오겠죠. 자, 정박입니다. 자, 정박이라는 것은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운항을 멈추는 것. 그래서 정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박 개념에서 포인트는 닻을, 즉 우리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닻을 우리 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 그것을 정박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정박전 여러분,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 정유가 있죠. 자, 정유 개념은 말 그대로 일시 운항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유는 일시 운항을 멈추는 것.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정박하고 정유 개념을 헷갈리면 아니 됩니다. 자, 일시 운항을 멈추는 것을 정박이라고 하면 틀려요. 자, 정박이 되려면 일반적 닻을 우리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일반적 정유라고 할 때는 정유는 일시 운항을 멈추는 거다. 자, 우리 차로 이야기하면 일반적 정박은 주차 개념이고 정유는 정차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계류가 나옵니다. 자, 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 선박을 우리 다른 시설에 말로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 돌핀이나 이런 장소에 선박을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을 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선박을 붙들어 맨다. 자,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선이 나옵니다. 자,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을 자, 말 그대로 운항이 충지된 상태에서 정박이나 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박이나 계류하는, 자, 그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개선은 자, 정박, 계류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끔 정돈해 주세요. 자, 정박 개념은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린다. 정유라고 하는 것은 일시 운항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해상에서 이야기겠죠.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계류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붙들어 매는 것. 그러면 개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박이나 계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선 부분에는 정유가 들어가면 아니 되겠죠. 정유가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정박이나 일반적으로 계류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개선이다. 자, 정박은 닻을 바닥에 내리는 것이고 계류는 붙들어 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항로 개념은 여러분, 항로 개념은 말 그대로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수로를 항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위험물은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 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우리 불량이 정하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위험물로 평가되는 것들은요, 자, 우리 화약류라든가, 자, 또는 고압가스라든가, 내지는 인화성 액체류 또는 일반적으로 가연성 물질이라든가요, 또 동물류 또는 뭐 방사성 물질, 전부 다 위험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이제 위험물 개념에서는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박에 항행한다든가 또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선박에서 사용되는 위험물, 그러니까 선박에서 만약 고압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위험물에서 제외를 하겠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위험물 취급자가 나오죠. 자, 위험물 취급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용어적인 문제에서는 일단 이 대목이 중요한 파트니까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항, 출항, 정박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입항하든지 출항, 그리고
정박에 관련된 사안들이죠. 자, 먼저 출입 신고가 나옵니다. 자, 출입 신고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 무역항 수상 구역 등에 출입하려고 하는 선박입니다. 출입하려고 하는 선박들은 출입 신고를 하여야 된다. 자, 물론 이 신고는 관리청에 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대목에서는 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우리 무역항 수상 구역 등에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에요. 허가받을 사안이 아니라 신고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출입 신고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일반적인 신고라고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자, 신고하지 아니어도 되는 것들이 8가지가 나옵니다. 자,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어도 되는 경우죠. 자, 거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총톤수 5톤 미만이 나오죠. 그래서 5톤 미만의 선박은 일반적으로 신고를 아니어도 된다. 자, 두 번째는 해양사고 구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의 구조, 그래서 구조에 사용되는 선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 수상 레저라고 나오죠. 자, 수상 레저 기구 중에 일종의 이제 모터보트라든가 동력 요트가 나오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모터보트 또는 동력 요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행규칙 불행에 또 정리해 놓기를 자, 항공선, 군함 또는 해양경찰 함정 등 공공목적으로 운행하는 선박이죠. 공공목적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도선선이나 예선같이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도 나옵니다. 또 전기 여객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선선, 예선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선선이라든가 예선, 자, 그리고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전기 여객선이 나옵니다. 자, 전기 여객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자, 우리 내항 전기 여객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때 전기 여객선은 내항입니다. 자, 내항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항하고 국내항 사이를 운행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기이죠. 전기라는 것은 일정한 일정표, 일정 항로에 따라서 운행을 하는 여객선을 의미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6번째는 피난을 위한 거죠. 그래서 7번째, 우리 피난을 위한 겁니다. 자, 피난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항을 해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8번째는 자, 우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이죠.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출입 신고를 면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 면제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신고 면제가 되는 것들은 2가지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면제되는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되는 것은요. 자, 전기 연안 여객선이 나옵니다. 전기 연안 여객선. 자, 또 한 가지 유람선이죠. 이런 것들은 신고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신고 면제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인정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무역항 수양 구역 등이죠. 수상국에 출입하려고 하는 그 선박들은 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즉 신고를 아니해도 되는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분들 숫자 개념에서는 5톤 미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해양사고 구조라든가 또 수상 레저기구, 또 공공목적, 또 도선선, 예선 같은 지원, 또 전기 여객선 나오죠. 이런 거. 아울러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여객선, 유람선이 나오는데 자, 연안을 여객하는 전기 연안 여객선, 또 유람선 이렇게 보충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허가 대상이 나오죠. 허가 대상이 나옵니다. 일반 출입할 때는 자, 신고가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자, 허가 대상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나오죠. 또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비상사태 기억하시면 되겠죠. 천재지변 같은 것, 또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럼 허가 대상에 관련된 것들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두 가지 경우는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애국국적 선박입니다. 이제 무역항을 출항한 이후에 다음 귀향 예정지가 북한인 경우죠. 다음 귀향 예정지가 북한인 경우다. 또 두 번째는 애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귀향한 이후에 1년 이내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북한에 귀향을 하고 그리고 1년입니다. 1년 내에 우리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이죠. 그래서 입항하는 선박이다. 자, 이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항만시설 내 무단 출입이죠. 그래서 그 애국인 선원입니다. 자, 승무했던 국제항해 선박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선박입니다. 네 번째는 자, 무단 출입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우리 무단 출입입니다. 위반행했다는 이야기죠. 자, 위반행해 가지고 그러한 국제 항행 선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이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에서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 허가를 받아라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보이죠. 또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자, 관계중앙장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한 가지 일반적 국가보안기관의 장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국가보안기관 하면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 국가정보원이 있죠. 그래서 국정원이라든가 그죠? 국정원 또 우리 국방부가 있다든가 국방부 자, 그 장이죠. 자,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관세청이 나옵니다. 관세청이라든가 또는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이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국가보안기관장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국가보안기관장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이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라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고 대상하고 허가 대상 구별해서 보시고요. 출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원칙. 하지만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허가 대상도 기억해 주시고 신고 대상에서는 5톤 미만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전기 여객선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구조나 피난 이런 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수상 내적기구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공공목적 그리고 도선선 예선 지원선박이지요. 또 한 가지 자, 신고가 면제되는 것에는 전기 연안 여객선도 있고요. 또 유람선도 있고 자, 이런 것은 신고 아니해도 된다. 대신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허가 대상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출입신고에 관련된 대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박지 사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박을 하고자 할 때 자, 우리 정박 구역이라든가 정박지를 지정 고시한다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관리청이 정박 구역이나 정박지 지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박의 정박 의무가 나오죠. 자, 그럼 선박의 정박 의무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무역항 수상 구역 등입니다. 여기에서 정박하려는 선박이지요. 자, 선박은 당연히 원칙이 정박 구역이라든가 그죠? 우리 정박 구역이라든가 정박지입니다. 자, 지정된 정박구역이나 정박지에서 정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정박구역이나 정박지는 우리 관리청이 지정고시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박을 하여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물론 이제 당연히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우선 피항선은 진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피항선은 제외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선 피항선은 제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예배가 있다는 거죠. 자, 예배 부분은 자, 정박구역이라 정박지 아닌 곳에서 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정박구역 정박지 아닌 곳이죠. 아닌 장소에서 정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해진 구역이라든가 정해진 정박지가 아닌 곳에서 정박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장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선장이 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일단 예배가 허용되는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박지 아닌 장소에서 정박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는 해양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박 고장 등이죠. 그래서 선박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대목 하나 보충할 것이 일반적으로 선박이 고장 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요. 자, 조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정박지로 가야 되겠죠.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인명구조라든가 급박한 위험 있는 선박 구조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해양 오염이 발생해서 자, 거기에 대한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또 기타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등에는 정박구역이나 정박지 아닌 장소에서 정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우선피항선이죠.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정박 또는 정류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 항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장소 등에서는 정박이라든가 정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점이 포인트 잡아야 게 이 대목이죠. 정박의 제한하고 정박의 방법입니다. 자, 일반 점들 정박의 제한 이야기 해가지고 자, 다음의 구역이죠. 그래서 선박이 다음의 장소에서는 정박 내지는 정류죠. 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한시키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자, 선박은 정박 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정박 정류가 우리 제한되어서 크게 2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부두가 있거나 또 장교 또는 암벽 또는 개선 부표 또는 돌핀 또는 성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근에 있는 수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두라든가 내지는 장교 자, 또는 일반적인 암벽, 돌핀, 성거 등이 나오죠. 돌핀 또는 성거 등입니다. 자, 이게 있는 부근 수역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는 정박 정류를 하지 못한다. 자, 또 한 가지 하천 운하 또는 좁은 수로가 나오죠. 자, 거기에 또 계류장 입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하천이라든가 또는 운하 자, 또는 일반적인 계류장 입구입니다. 자, 그런 입구에 부근 수역이다. 자, 이런 데는 정박 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가 말하는 부두가 있거나 또 장교 한마디로 장교는 부두에서 선박이 갈 수 있는 그 다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암벽, 또 개선의 부표, 또 돌핀 여러분들 보통 우리 묶을 수 있도록 내오는 그 시설을 말합니다. 원래 돌핀은 돌고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배를 메어두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기둥 같은 거 있죠. 그걸 돌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거는 우리가 독이라 그러잖아. 독을 설치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성거는 선박의 건조, 수리 또는 짐을 부리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한 설비를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부근 지역은 정박 정류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하천이 있거나 운하 또는 좁은 수로 또는 계류장이죠. 그 입구에 그 부근 수역도 정박 정류를 하지 말아라. 대신 이제 그렇더라도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정박 정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도 정박 정류할 수 있다고 나올 것이고요.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사고. 자, 해양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다. 자, 두 번째는 고장. 자, 물론 이제 선박 고장 등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구조죠. 인명 구조 또는 일반적 급박한 위험 있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자, 또 네 번째는 공사. 이렇게 기억하세요.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이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정박 정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화시켜서 사고, 고장, 구조, 공사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박의 방법이 나오죠. 자, 정박 방법에 관한 것은 자, 무역항 수상 구역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정박을 할 때는 예비용 닻을 내리라고 나와 있죠.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닷 고정 장치를 해제하고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박할 때 그 방법에 관한 문제는 안전 조치가 기본 포인트다. 또 두 번째는 관리청은 선박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상구역 등에서 그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서 자, 장소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박에 관한 테마는 이렇게 하나 정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개선 신고가 나오네요. 자, 선박의 개선 신고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개선할 때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고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선박 개선 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대상이 나와 있죠. 자, 신고 대상은 총 톤수 20톤 이상 선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선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총 톤수 20톤 이상이다. 자, 신고 당연히 관리청에 하겠죠. 그래서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 수상 구역 등에 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신고를 해라. 그래서 20톤 이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소죠. 자, 장소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청의 지정 장소, 자, 여기에 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관리청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관리청은 개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선박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에게 자, 우리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승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 관리청의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선박의 이동 명령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일반적 선박의 피항 명령도 있을 것이고 선박 교통의 제한 문제 이걸 정리할 거예요. 선박의 이동 명령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혹시 문제 지문이 뜨더라도 뭐 크게 틀리게 만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딱딱 치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반적 관리청이죠. 자, 무역항 수상 구역 등입니다. 그 선박에 대해서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무역항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국가 안전보장이죠. 자,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선박의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선박의 교통 제한입니다. 자, 이 대목은 여러분 관리청이 자, 무역항 수상 구역 등에서 자, 선박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박의 교통을 일반적으로 제한시키거나 내지는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박 교통을 제한 금지입니다. 그럼 그 사유는 당연히 선박 안전을 위한 것이죠. 선박 교통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그런 교통을 제한시키거나 금지시킬 때는 공고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즉 관리청이
항로라든가 내지는 구역이죠. 그래서 위치 또는 기간 언제까지 제한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죠. 알리는 것을 공고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선박의 피항 명령이 나옵니다. 자, 선박의 피항 명령은 피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종의 항로를 일종의 대피시킨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항 명령은 자연 재난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박 피항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자연 재난. 자, 그럼 이제 선박이 위험하니까 일단 다른 구역으로 피항해라 라는 것을 선박 소유자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항 명령도 당연히 여러분들 관리청이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태풍이 몰아치거나 기타 등등 그 자연 재난이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청은 대피 협의체죠. 자,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피항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 대피 협의체라고 나오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반적 관리청은 접안하든지 정박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피항 명령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일종의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일단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 가지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반 협의체 구성은 우리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 해운업자입니다. 협의체는 해운업자 등도 참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 세 가지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감각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일반 해운업자는 들어가죠. 들어가고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해양경찰청장, 자, 줄여서 그냥 해양청장이라고 쓸게요. 자, 해양경찰청장인데 자,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입니다. 자, 여기도 협의체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항만공사 임직원도 들어갑니다. 항만공사 임직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내지는 법인단체 등이죠. 자, 거기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법인단체니까요. 거기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내지는 임직원이 있겠죠. 그 법인단체라면요. 뭐 이런 자들이 선박 대피 협의체 구성원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협의체에서 협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협의사항에 관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선박을 대피시키는 문제, 피항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자, 첫째, 접안이라든가 정박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접안 내지는 정박 금지 구역 설정입니다. 또 선박 대피 개시 또는 완료 시점, 또 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 기타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선박 대피 협의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박 대피 협의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구성해서 해운업자 들어갈 것이고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 항만공사 임직원도 들어간다. 자, 그리고 협의상의 가장 핵심은 접안 또는 정박의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또 일반적인 선박 대피 언제 할 것이고 언제 끝낼 것이냐 이런 것. 또 항만 운영을 중단을 언제 할 것이고 재개를 언제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는 그 구성이 협의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다음 강에서 항로 항법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